한 여인의 기록 세계가 본 한국. 멕시코시티의 작은 카페에서 한 여성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곤잘레스, 국제정치 칼럼니스트인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의문이 동시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일본 언론의 기사 제목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일본 타도 후 세계는 구원받았다라는 제목을 본 순간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진정 세계가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일부 충격의 기사.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곤잘레스입니다. 멕시코에서 태어나 세계 각국의 정치와 사회 문제를 다루는 국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그리고 깊이 생각해본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저는 일본의 한 주요 언론사에서 발행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 일본 타도 후 세계는 구원받았다. 처음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일본을 마치 무고한 피해자로 그리고 세계가 일본의 몰락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멕시코인으로서 제3국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압력과 간섭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세계가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역사 왜곡이자 피해자 코스프레인 것일까요? 이 질문이 저를 깊은 탐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2부 제3자의 시선. 멕시코인으로서 저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는 미국의 압력을, 역사적으로는 스페인 제국주의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정치를 볼 때 항상 힘의 논리와 약소국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본의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동,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역사 인식의 문제들 말입니다. 특히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겪었던 고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멕시코도 미국에 의해 영토의 절반을 잃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해자 의식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가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회피하면서 자신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만 부각시키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3부 한국과의 첫 만남. 2019년 저는 취재차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이 나라의 역동성에 놀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전통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고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활기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명동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잠깐의 대화 중에 그분은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고 우리말도 제대로 쓸 수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해방 후에도 전쟁을 겪고 가난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버텼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저는 단순한 과거의 아픔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강인한 자부심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력,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의지력을 직접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피해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4부 일본의 가면을 벗기다. 저는 칼럼니스트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의 그 기사를 분석하면서 저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계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은 완전한 허구이자 역사의 왜곡이었습니다. 일본이 과거 아시아에서 저질렀던 행위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중국에서의 난징 대학살, 동남아시아 각국에서의 점령과 착취.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부정할 수 없는 기록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가해의 역사에 대해서는 항상 회피적이거나 축소 해석을 해왔습니다. 반면 자신들이 당한 원폭이나 패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피해자적 관점에서 접근해왔죠. 물론 원폭의 참상은 인류 전체가 기억해야 할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구원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거짓된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이중적 태도와 역사 인식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가해자의 편의에 따라 재작성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하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5부 한국의 부활. 세계가 진정으로 놀란 것은 일본의 몰락이 아니라 한국의 놀라운 성장과 부활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국제정치 분야에서 일하면서 각국 전문가들과 나눈 대화들을 통해 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일제강점기. 그 암울한 시대를 견뎌낸 한국은 해방 후에도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통해 그리고 끝없는 노력을 통해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장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도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K-파프,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는 이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의 진정한 구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일제의 억압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것, 그것이야말로 세계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진정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6부 시니어 여성의 눈물. 작년에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해서였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견학하면서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50대와 60대로 보이는 한국 여성분들이 전시물들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요. 그분들이 견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남았고 결국 이겨냈다는 자부심의 눈물이기도 해요. 우리 할머니들이 지켜낸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력이구나. 단순히 과거의 매여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더 강해진 모습.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만의 성취가 아니라 선조들과 함께 이뤄낸 승리로 여기는 겸손함까지. 저는 그 눈물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7부 세계가 배운 교훈. 칼럼니스트로서 저는 항상 결론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언론이 주장한 트럼프가 일본을 타도한 후 세계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은 완전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보여준 불굴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입니다. 일제강점기, 분단, 전쟁, 독재정권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한국인들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둘째, 교육과 노력을 통한 발전입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성취욕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해 보였던 경제기적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셋째,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입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진했습니다. 넷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시 달성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했지만 한국은 둘 다 성취했습니다. 이런 교훈들이야말로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운 진정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몰락이 아니라 스스로의 발전을 통한 구원 말입니다. 8부 한국을 향한 존경. 지난달 저는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호기심과 존경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한 찻집에서 여러 한국 여성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이야기를, 또 다른 분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과 한국인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세계의 희망이자 아시아의 진정한 별입니다. 멕시코에 돌아가서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강물 위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불과 70여 년 전의 폐허에서 일어선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본 태극기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 속에는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과 세계를 향한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본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진정으로 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